생명의 나무 코코넛, 코코넛 오일의 건강에 좋은 49가지 효능. 안녕하십니까, 최 원장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나무 코코넛, 그 중에도 코코넛 오일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49가지 놀라운 효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유튜브에서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으셨을 거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코코넛 오일의 A에서 Z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코넛이란 이름은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코코넛을 보았을 때 원숭이 얼굴이라는 뜻의 코코 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코코넛의 밀크, 코코넛 밀크, 코코넛 워터 또는 코코넛 주스라고 하죠. 코코넛 오일, 그 외에 또 코코넛 과육은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에게 훌륭한 영양 공급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코코넛은 영양소 이외에 많은 건강상의 유익함으로 인해 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코넛 오일은 다른 일반 오일과는 달리 치료의 효능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약물로 이용되고 있고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코코넛 농장은 식량과 의약품 양쪽의 공급원으로 귀중하게 간주되고 있으며 생명의 나무로 영어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로 불리며 현대 과학이 코코넛의 경이로운 치유 효능의 비밀을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적 의약품으로서의 코코넛, 건강식품으로서의 코코넛으로도 있지만 의약품으로서의 코코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적 과학이 밝혀낸 코코넛의 치료 효능은 대단히 많습니다. 연구 보고된 효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독감, 헤르페스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코코넛 오일은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감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죽인다. 세 번째, 칸디다증, 백선, 무좀, 기저귀 발진 등의 이스트균 진균을 죽인다. 네 번째, 편충류, 영어로 테이프 웜즈라고 그러죠. 편모충, 지알디아와 다른 기생충들을 죽이거나 퇴출한다. 지난번 코코넛 오일과 심장사상충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생충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의 구충제라고 봐야 되겠죠. 다섯 번째, 신속한 에너지 영양 공급원이다. 여섯 번째, 신체 에너지와 운동 능력을 높이고 지속 강화시킨다. 일곱 번째,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포함한 다른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높인다. 여덟 번째, 인슐린 분비와 혈당의 활용을 높인다. 당뇨 환자한테도 매우 좋다는 얘기입니다. 당뇨 환자가 간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조리할 때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가를 시사하는 효능입니다. 아홉 번째, 췌장과 신체의 효소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역시 당뇨 환자한테 좋은 얘기입니다. 열 번째, 췌장염과 관련된 증상을 감소시킨다. 11번째, 당뇨 관련의 위험을 줄이고 증상의 완화를 도와준다. 12번째, 흡수장애 증후군, 음식물이 흡수가 잘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낭성 섬유종 관련 문제를 줄여준다. 낭성 섬유종, 영어로 cystic fibrosis. 어떤 약물이 시스트, 낭종화되어 있는 데에 약물이 침투하기가 아주 어렵죠. 그런데
이런 낭종에까지도 코코넛 오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생충 정도를 분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합성 화학약물로 심장사상충의 유충과 성충은 안전하게 죽이지를 못하는데 코코넛 오일이 안전하게 죽이냐. 이런 시스트, 낭종까지도 분해시켜 줄 정도의 능력인데 그까지 기생충 분해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13번째, 칼슘, 마그네슘의 흡수를 높이고 치아와 뼈를 건강하게 해준다. 치과 영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4번째, 골다공증의 방지를 돕는다. 골다공증이 걱정스러우신 분, 아니면 현재 골다공증인 여성분들은 꼭 코코넛 오일로 음식을 조리해 먹도록 해야 합니다. 15번째, 방광질환 관련 증상의 완화를 돕는다. 요실금, 오줌소태 같은 데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16번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위궤양 관련의 증상을 완화한다.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대장질환의 아주 심각한 질환인들이죠. 여기에도 코코넛 오일이 많은 효능을 보인다는 거죠. 17번째, 소화와 장 기능을 개선한다. 18번째, 치질, 정식 명칭은 치액이죠. 치액으로 인한 발진, 빨갛게 부어있는 것과 통증을 완화한다. 치질 환자들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먹어도 되고 일부를 손에 찍어서 발라주셔도 됩니다. 19번째, 염증을 감소시킨다. 20번째, 세포조직의 수리와 재생을 도와준다. 21번째, 면역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높인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1차 접종을 마친 사람, 1차, 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 부사샷을 맞고도 돌파 감염이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코로나19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면역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코코넛 오일로 음식물을 조리해 먹는다든지 아니면 티스푼으로 하나 내지 둘을 그냥 빨아서 핥아 드시는 방법만 가지고도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2번째, 유방암, 대장암과 다른 암으로부터 신체 보호를 돕는다. 유방암, 대장암 환자들은 특별하게도 이 코코넛 오일을 애용해야 됩니다. 23번째,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도록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개선하고 심장 건강을 돕는다. 가슴에 있는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24번째, 죽상동맥 경화, 아테로스크레로시스라고 그러죠. 죽상동맥 경화로 인한 동맥의 손상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25번째, 치주질환과 치석의 방지를 돕는다. 치과 영역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치석의 방지를 돕는다는 건 뭐냐면 플래그라는 거에서 방치해두면 치석이 단단한 석회화가 돼서 치석이 되는데 그 치석이 쌓이는 거를 방지해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코코넛 오일을 즐겨 드시면 그것을 분해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석을 분해해줄 정도니까 뭐 심장사상충을 분해하는 거는 사실은 코코넛 오일의 입장에서 볼 땐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6번째, 항산화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27번째, 노화와 재생불량 물질을 촉진하는 해로운 자유산화기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준다. 자유산화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28번째, 다른 식용 오일과는 달리 신체의 항산화 보존력을 고갈시키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29번째, 필수 지방산의 활용을 높이고 산화를 방지한다. 지방산 중에서는 먹으려고 뚜껑을 여는 순간 산패가 되는 그런 지방산들이 있죠. 기름이 뭐 들깨, 참기름, 들기름, 참기름, 아마시 기름 같은 거는 엄청나게 좋은 기름이지만 그것도 역시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근데 코코넛 오일은 필수 지방산의 활용을 높이고 산화를 방지한다. 자체적으로 대단히 좋은 겁니다. 30번째, 만성 피로 증후군 관련 증상의 완화를 돕는다. 매일매일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약들을 드시는 것보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코코넛 오일을 티스푼 하나씩 드시면 만성 피로 증후군도 깜짝같이 없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31번째, 전립선 비대증 관련 증상을 완화한다. 32번째, 간질성 경련을 줄여준다. 33번째, 신장질환, 콩팥을 말하는 거죠. 콩팥질환과 방광감염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34번째, 신장결석을 용해시킨다. 콩팥에 생긴 돌을 용해시키는 거죠. 돌을 용해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코코넛 오일이. 35번째, 간장질환을 방지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간장질환은 간을 말하는 겁니다. 간, 오른쪽에 있는 간질환. 간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36번째, 모든 다른 지방에 비해 콜레스테롤이 낮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37번째, 갑상선 기능을 돕는다. 여자분들은 정말로 이것을 애용해야 됩니다. 음식물 조리할 때 식용유를.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기 가족에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가족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식용유를 싹 취업을 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버무릴 때는 아마씨유. 이렇게 두 개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38번째, 대사율을 증가하여 과도한 체중을 줄이도록 촉진한다. 그러니까 체중 조절과 비만 치료에도 좋다는 얘기죠. 39번째, 다른 식용지방이 체지방으로 쌓이는 것과는 달리 에너지 생산에 활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비만이신 분들도 반드시 코코넛 오일을 식용유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0번째, 비만과 과체중 문제의 방지를 돕는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거네요. 41번째, 국부적 피부 사용은 피부 감염을 막아주는 화학적 차단막을 만든다. 우리 피부가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 피부가 현미경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개의 차단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코코넛 오일의 성분인 팔미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42번째, 건선, 습진, 피부염 관련 증상을 완화한다. 43번째, 피부의 자연화학적 균형을 돕는다. 여기서부터는 유튜브에 보면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여러 유튜버들이 코코넛 오일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피부 미용에 관계된 것을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피부의 자연화학적 균형을 돕는다. 44번째,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피부 건조와 각질화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45번째, 주름살과 노화 반점,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 검버섯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발라주면 좋아집니다. 실제로 저도 한 3, 4년 전에 발라봤는데 검버섯이 짧은 기간 안에 없어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검버섯, 기미, 주근깨 그런 거 치료에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6번째, 모발과 피부를 건강하게 보이도록 촉진한다. 탈모와 탈모 치료 또는 발모 촉진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면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임상적으로 두드러진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근데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탈모 치료와 발모 촉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7번째, 태양 자외선의 피부 손상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강렬한 태양일 때 선팅 크림이라고 그러나요? 선크림이라고 그러나? 그런 선크림을 바르는 것보단 코코넛 오일이 그때 정도 되면 고체 상태에서 다 액체로 되거든요. 24도씨인가 정도에서
액체화되기 시작하니까요. 그걸 조금씩 찍어서 피부에 바르면 그 선크림 같은 것이 전혀 필요가 없죠. 48번째, 비듬을 조절하도록 돕는다. 비듬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효과가 좋습니다. 장담합니다. 49번째, 다른 식용유와 달리 정상 조리 과정에서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지 않는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산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식용유 중에서 또 가장 좋다고 추천되는 대마씨유나 아마씨유도 역시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쓰고 나서 뚜껑을 빨리 막아야 되죠. 근데 코코넛 오일은 그나마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최고의 식용유라고 봐야 되죠.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지 않는다. 산패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빔밥집 가가지고 참기름을 뿌려 먹으면 맛있죠. 먹을 때는. 그러지만 이미 산패가 돼서 오랜 사람들이 뚜껑을 열고 쓰면서 뚜껑을 닫아 쓰고 하면서 이미 산패가 된 참기름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몸에 많이 나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 다른 식용유와 달리 정상 조리 과정에서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지 않는다. 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지 않아도 생선이나 조리해야 할 음식들을 잘 익혀주고 잘 구워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식용유들은 180도 막 200도 막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온도가 가열되면 엄청나게 해로운 부산물을 만들죠. 추가로 유해한 부작용이 전혀 없다. 사람에게는 완전한 무독성 식품이다. 어떻습니까? 코코넛 오일의 49가지 치료 효능을 들으시고 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 유튜버 분들이 코코넛 오일의 효능에 대해 말씀을 하시지만 본 강좌 내용으로 A에서 Z까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약 3회에 걸쳐서 추후 보강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